서로 안 내려고 하는 거야. 네가 내 하다가 이 주식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추가로 내라고 이렇게.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상속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게 몇십억 할 수도 있거든요. 직전에 네. 주가가 한 3배씩 이렇게. 식적으로는 맞아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상속세 중에서도 특히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소개된 사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소송 사례는 아니었고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자기 예상으로는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속세가 부과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인데요. 재산이 주로 그 주식이었어요. 주식을 이제 좀 많이 상속을 받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상속받고 상속세 내고 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이 상속을 받기 직전에 네. 주가가 한 3배씩 이렇게 확 올라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이 뭐야 상속세가 3배나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내겠거니 생각했는데 30억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올랐던 상속세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례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훅 떨어진 거예요. 주식이야.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검색을 해봤더니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더라. 그럼 난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잠깐 이렇게 확 올랐을 때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다시 훅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내야 정상 아니냐. 이 최고치의 이 가격으로 내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이게 뭐 방법이 있냐. 뭐 분할 납부 가능하냐.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 이제 상속받으러 오셨던 사례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 검색했던 이제 돌아가신 시점에 돌아가신 날 기준,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이제 법이 있겠죠. 네. 법에서 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정할 수 있으면 딱 요 날짜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뭐 상속세율도 몇 %를 부과한다. 이걸 미리 정해놔야 혼란이 없겠죠. 그리고 아무런 다툼이 없을 것이고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대충 뭐 이 정도는 납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둔 이제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거든요. 뭐 흔히 상증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상속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라고 딱 정해놨는데 원칙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기준에 그 날짜의 재산 가치를 이제 평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재산 가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시가죠, 시가. 그렇죠. 네, 시세. 뭐 시세는 우리가 흔히 뭐 여기 편의점 가도 이거 과자는 얼마라고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상속 재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아파트든 뭐 다른 어떤 뭐 예금이든 어쨌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일단 시세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요런 방법으로 이제 평가하겠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죠 일단은.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주식은 예외예요. 네, 주식은 사실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는 물건이고 이게 단기간에도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다. 또 그것이 반복됐다가 이런 특징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을 딱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이번 이 상담하신 사례처럼. 분처럼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0억 정도 예상했는데 30억을 내게 됐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 있으면 30억 내도 억울하지는 않는데 다시 예, 떨어지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전부 반영을 해야 된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앞에 2개월, 돌아가신 다음에 2개월치를 쭉 우와. 보고 평균을 냅니다. 그때 이제 각 날짜의 종가를 전부 네. 평균을 내서 하면은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도 네. 평균치는 그래도 쭉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네. 4개월이면 생각보다는 길게 보네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상속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될까요? 그 말씀하신 시가 얘기하셨는데 네. 꼭 주식 말고 네. 다른 것들도? 상속세를 이렇게 산출하는 네. 기준은 상속 재산의 가치 곱하기 상속세율인 세율.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의 가치는 아까 시가를 원칙으로 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상속 재산을 뭐 10억으로 볼 거냐, 뭐 30억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속세율이 또 달라져요. 상속세율도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누진세라고 해서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하거든요. 네. 뭐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뭐 30%를 곱하고 이게 10억을 또 초과를 하면 40% 그리고 뭐 30억을 넘어가면 네. 50%까지 어. 또 이렇게 부과하거든요. 그 최대 절반까지 다 최대 받아갈 수 있는 50%. 아.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주식이 만일에 뭐 30억이 넘었다 그러면 네. 50%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10억 미치다 그러면 30%만 내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이게 뭐 상속세가 뭐 1,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이게 몇십억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을 냈기 때문에 다행히 낮아질 수 네. 있었던 거죠. 이 가치가 10억이냐 30억이냐도 큰데 이 세율까지 움직이니까 진짜 큰 네,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 외에도 사실 가치가 계속 변하는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상속세가 나올까요? 예, 사실 뭐 가치는 다 변하죠. 특히 부동산도 맞아요. 요즘 아파트 시세 매일같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특정 기준 1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워놨고 네. 특히 이제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가가 변동한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그럼 부동산은 예외가 아닌 건가요? 네, 부동산은 피상속의 사망 시점 기준으로 네, 그 날짜 그 기준의 날짜.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특히 뭐 큰 다툼은 없어요. 다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활발하기 그쵸. 때문에 이건 얼마에 팔린다. 뭐 지난달에는 얼마에 팔렸다. 뭐 그게 바로 나오지만 네.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임야 거래가 막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임야 이런 데는 시가를 알기는 사실 좀 어렵죠. 네.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보충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받아본 뭐 가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뭐 정 안 되면 이제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는 뭐 그런 방법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안에서도 또 다양하네요. 네. 케이스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속세 가치평가 관련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한테 해주실 만한 조언 있을까요? 상속세는 상속에 항상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뭐 분할했다 다 끝났다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속세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상속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상속세를 너무 좀 상속세를 과하게 낸다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이제 확인이 안 돼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상속세를 부과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이 상속받은 사람이 이제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팔아버리면 사실 이제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보다는 좀 낮잖아요. 네. 뭐 한 70% 정도 선에서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상속세 납부해놓고 네. 덜컥 바로 팔아버리면 높은 가격에 팔았겠죠? 네. 그럼 이제 세무당국에서 뭐야 실제 시세는 이거네? 그러면서 추가로 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끝난 게 아니네요. 네,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매각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막 상속인들 간에 다투느라고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의 그쵸. 경우 있잖아요. 또 세금 막 내야 될 때가 왔는데 서로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막 네가 내 하다가 미루다가 가산세 막 아. 얻어맞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경우는 뭐 세금을 어떻게 일단 해놓고 가산세를 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음,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정보겠네요. 예, 오늘은 상속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될 상속세 문제, 특히 이제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다룬 내용을 꼼꼼히 시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